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태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감염병 시대 공감과 소통으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2월부터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민분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혹시 나도 코로나19에 걸려서 건강이 나빠지고 코로나 환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공포와 불안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공감과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참으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큰 유행은 하루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병상이 배정되기를 기다린 사람이 2,000명이 넘어가면서 급기야 대기하던 중에 집에서 사망하는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무력감 속에서 전국의 의료진분들, 시민분들이 대구 경북에 자원하여 코로나19 환자분들을 위해 일손을 도우셨습니다. 많은 의료진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셨고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와 방역용품을 전달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당시의 위기는 온 국민의 협조와 지혜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릴지도 모르는 공포와 불안을 안고 자진해서 자원봉사를 오셨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현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감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심리학자인 워너는 하와이 군도의 작은 섬에서 4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이라는 가설 안에 200여 명을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그 섬에 사는 주민들은 매우 심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중 부모의 가난과 질병 등으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 중 3분의 1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성장한 이유를 찾아보니 그 아이들 주변에는 아이들 상황을 무조건 이해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어른이 1명 이상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남미의 가테몰라의 속담 중에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고 공감해주는 어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의 뇌 속에 잘 준비되어 있어서 방해받지만 않으면 저절로 작동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높여줍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이들은 동일한 욕구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놀고 싶은 욕구입니다. 모방을 통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아이들 뇌 속에 있는 미러 뉴런 또는 거울 뉴런이라 그러는데 이 신경을 작동시켜 공감 능력이 발달하므로 어른들은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고 공감력을 잘 키워주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이제 생활화되었고 확진자 소식과 재난 문자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지쳐가고 무뎌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은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사람 간의 소통 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면서 무엇보다 사람 간의 자연스럽고도 원활한 소통, 즉 상호작용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사회성을 길러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초유의 등교 연기와 온라인 계약이라는 매우 생소한 환경을 경험하는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대면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통한 공감 능력이 점차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오해의 장벽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필요하면 직접 만나서 여러 번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런 과정과 노력을 통해 진정한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부족과 소통 부족으로 관계의 부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마음이 지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계약과 부분적으로 등교하는 오프라인 계약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의 스트레스도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잘못이 더 눈에 띄게 되어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녀의 감정 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감정 코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정 코칭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인 행동에는 명확한 한계를 두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느끼는 고통스러운 부정적 감정을 공감해 주면서 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표현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감정 코칭은 1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기, 2단계는 좋은 기회로 여기기, 3단계는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기, 그리고 4단계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 즉 감정을 명료하기, 5단계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 코칭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대화를 거부할 때는 감정을 그대로 비춰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모님과 자녀 간의 공감적 소통을 높여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 코칭의 예를 말씀드리면 이름은 제 이름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태영아 학교에 가기 싫어? 초등학교 올라가서 등교도 못하고 맨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다가 학교에 가려고 하니 많이 긴장이 되겠구나. 그래, 엄마도 태영이가 낯선 환경에서 처음 적응한다고 생각하니 걱정도 되고 엄마라도 태영이 같은 상황이라면 긴장이 되었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 태영이는 이제 더 멋지고 큰 초등학생 형님이 되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태영아 힘내서 다녀오라고 엄마가 응원해 줄까? 약간 오글거리는 멘트이기도 하지만 이런 멘트를 사용하면 아이와 소통이 더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공감과 소통은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고 가능한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직접 만나기 힘든 환경에서도 더 자주 소통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감과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